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제 와이프가 오늘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기저귀를 사라고 저한테 링크를 보냈는데 17,000원 차이가 나더라. 17,000원. 사이트마다. 말이 안 되죠. 소비자는 합리적이지 않다. 네이버 쿠팡에서 구매 시 랭킹 또는 리뷰 순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이 랭킹 순으로 조회를 안 하시는 분들, 리뷰 순으로 조회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조회를 안 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상품, 노출이 잘 된 상품을 사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상품을 살 때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는 정말 고가의 상품을 사는 경우가 아니고는 안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아요. 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8,150원이고 이거는 12,9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가 엄청 많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9,500원이죠. 제가 팔았던 상품은 15,9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리뷰가 5개, 구매 건수도 몇 건 없어요. 저는 리뷰가 43개, 구매 건수가 126개예요. 같은 상품이고 같은 도매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도매국에서 가져왔는데 가격 차이가 제가 6,400원이 비싸도 제가 더 많이 주문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상품명이 다르죠. 저는 상품명을 고민했고 이 사람은 그냥 쓴 거죠. 또 예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상품을 다 지울 거거든요. 제가 월요일 되면 다 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깝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도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같은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5명에서 팔고 있어도 이 정도. 저는 가격이 11,000원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구매 건수가 많죠.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 밑에 있는 분은 작년 11월 달에 등록했고 저는 올해 2월 달에 등록했어요.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훨씬 더 구매 건수와 리뷰가 많죠. 만약에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 이 제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두 상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객들이 저한테 주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 SS, HD팜. 만약에 제가 이 발목 보호대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1번가 가서 주문을 할 수도 있죠. 고객의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배송 주소를 넣으면 이 11번가의 판매자가 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겠죠. 뭐 개인정보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어도 내가 상위만 노출되면 마진을 한 개 팔아서 15,000원, 2만원 남기는 게 쇼핑몰은 가능합니다. 쇼핑몰의 함정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상품도 쇼핑몰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선호하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저랑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쿠팡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그냥 쿠팡 앱이 모바일에 바탕화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죠. 근데 그 상품을 한 번씩 비교해보면 다른 사이트, G마켓, 옥션이 훨씬 싼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찍은 거거든요. 도매국 들어가서. 제 참고로 도매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도매국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도매국으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도매국만으로도 매출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매국에서 10등 안에 드는 제품이더라고. 잘 팔리는 제품. 이게 이제 모델명이 KH-320이에요.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같은 상품인데 대표 이미지만 다르게 쓰고 상품명만 다르게 쓴 거예요. 가격 차이를 한번 볼까요? 12,000원이에요. 32,000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구매를 하고 리뷰를 6개나 달았어요. 참고로 쿠팡은 리뷰 잘 안 다시는 거 아시죠? 저희도 리뷰를 안 달듯이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안 달아요. 진짜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다시는데 6명이 달았다는 거는 판매는 뭐 100개가 넘었는지 1000개가 넘었는지 몰라요. 여튼 많이 판매됐을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랑 이 상품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냐면 22,000원이 나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해외인데도 무료 배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료 배송으로 한다고 하면 22,000원 차이 나는데 왜 사람들은 네이버가 아닌 쿠팡에서 살까요? 왜? 앱에 들어가서 보이는 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쿠팡 아이템 위너라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면 본인 스토어명
본인 이제 스토어가 노출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32,000원에 올리는 거예요. 아이템 인원을 묶는 거죠. 그러면 이 판매자는 없어지고 이 리뷰는 제가 가져가고 이 가격과 이 썸네일이 다 제 거가 되는 거예요. 32,000원으로 올리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가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여기 가서 주문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가격 플랫폼끼리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쇼핑몰로 돈 버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참고로 제가 올해만 쇼핑몰 강의를 듣고 한다고 돈 쓴 돈이 1,000만원이 넘어가요.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68만원짜리, 150만원짜리, 80만원짜리 강의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써야지 배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강의도 듣지 않고 만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예의로 그분이 판매하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데 쇼핑몰로 제가 수강생들도 많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탁을 하더라도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 유튜브 중에서 그 성실맨인가? 이분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으로 100% 위탁을 해도 마진율이 뭐 60%에서 8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위탁하면 마진율 5%에서 10% 생각하는데 그분은 똑같은 위탁이고 재고를 쌓아가지 않고 속된 말로 도매국의 제품만을 이용하더라도 마진율이 60%에서 80%. 그럼 어떻게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을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분은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요. 참고로 포토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닭등을 하며 상품을 여러 개 올리고 잘 팔리는 걸 사입한다. 이게 이제 제 전략이거든요. 저는 작년 1월 6일부터 시작했을 때 도매 사이트 하나 정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주구장창 애기 재우고, 그러니까 애기 재우면 보통 밤 10시부터 10시 반이거든요. 재우면 책상에 올려 앉아가지고 진짜 닥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그 상품 소싱할 때 1분 만에 하는 방법대로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올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한다고 잘 팔릴까? 생각을 안 하고 올린다고 안 팔릴까? 이게 이제 딱 깨달아진 다음부터 그냥 묵묵하게 퇴근하면 나의 루틴으로 하루에 상품을 1개에서 3개를 무조건 올리고 자겠다. 그래서 닭등을 했죠. 닭등을 한 100개 정도 하니까 한두 개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 물건을 사입했어요. 사입하면 싸게 받잖아요. 그걸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사입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위탁 그거 남 좋은 일 하는 거고 그 공장 그 사람들이 품절 처리해버리면 나 그냥 낙동강 오리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난 사입을 하고 목숨을 걸고 판매한다. 이 목숨 걸고 판매한다라는 게 지인들한테 리뷰를 주고 뭐 이제 맘카페 이런 데도 몰래 들어가가지고 약간 흘려주고 또 어느 동호회 이런 데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판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마진을 많이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네 번째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데 저는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물건을 올려요. 주문 들어와요. 근데 주문이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내 실력과 내 경험치가 쌓이는 게 좀 적죠. 그래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최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신성 같은 걸 한번 버프라고 하죠. 상품을 만약에 1,000개를 딱 올려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안 팔린 것들은 전부 다 지우고 다시 또 대량 등록으로 해서 올리고 계속 그냥 최신성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일 고수급인데 저도 이런 분들 수업을 듣는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요. 이 광고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돈을 태우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쇼핑몰 딱 입점하시면 전화가 많이 오더죠.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어느 뭐 대행사인데 저희가 광고를 엄청 잘하고 상위 노출시켜주고 1페이지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네이버에서 광고비를 쓰면 그만큼 백마지를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예요. 효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
그러니까 저 판매자의 돈을 어떻게든 많이 쓰게끔 해서 본인들이 인센티브 받아가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효율이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서 당하기 쉬운데, 고수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PPL. 유튜브에도 광고를 내고 네이버에도 광고비를 엄청 많이 내죠. 많이 쓰신 분들은 한 달에 1억을 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방법이죠. 여섯 번째는 중국에서 수입한 후에 도매로 파시는 분들 계세요. 중국에는 정말 알리바바나 뭐 타오바오 이런 데 가면 말도 안 되게 팔거든요. 그 도매국에 들어가면 그 가습기 같은 거 팔잖아요.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런 거 이제 알리바바에 들어가시면 그 가격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이 가격으로 이게 판다?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도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도매 사이트에 파는 거예요. 최소 주문 수량 10개. 그러면 그분들은 1,500원, 2,000원에 가져와가지고, 도매 사이트가 많잖아요. 거기에 5,000원에 파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을 할 줄 안다. 그러면 거기에는 8,000원에 파는 거고. 그래서 양쪽으로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곱 번째는 제가 꿀팁을 몇 개 드릴게요.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냐면 네이버와 도매국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도매국은 10,00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7,000원이에요. 그런 상품이 정말 많거든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도매 사이트보다 네이버나 쿠팡이 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네이버에 있는 상품을 도매국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는 7,000원, 도매국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네이버의 7,000원짜리 상품을 내가 도매국에 9,500원에 팔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누군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에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서 도매국 나한테 주문한 고객한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쿠팡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옵션을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내가 2개를 사고 싶으면 옵션에서 2개를 선정하죠. 근데 한 개 가격은 10,000원인데 옵션 가격, 그러니까 2개 가격은 10만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각각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품절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분명히 도매국에서 물건을 올리고 주문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도매국에 품절이에요. 아니면 가격이 막 갑자기 원래 5,000원 보고 제가 판매를 했는데 가격이 10,0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에 최저가를 찾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거기서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막 올렸는데 전부 다 품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잖아요. 나에게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했냐. 일단 중고나라에 그 단어를 적어봤어요. 그 상품을. 파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검색해봤어요. 새 상품인데 쓰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고객한테 직접 제 주소를 고객의 주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개인정보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다고 무식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중고에서 물건을 사는데 내 연락처와 내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의 주소를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 판매자가 그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올려가지고 마진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쉽지 않은데, 뭔가 그 안에 특색 아니면 빈틈을 찾으시면 생각보다 쇼핑몰로 돈 버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위탁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걸 피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도매 사이트를 뭐 모든 걸 다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뭐 UF에서 살 수도 있고 옥션에 살 수 있는데, 이제 공지사항 또는 아니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밑이나 이제 상단이나 하단에 해당 상품은 위탁 구매 대행 상품으로 구매 시 제3자의 배송 관련 개인정보에 대해 자동으로 동의 처리됩니다 라는 문구를 넣는 거예요. 이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문제될 때 저는 이 자동으로 동의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피해갈 수 있어요. 뭐 만약에 뭐 법적으로 건다고 하면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문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법적으로 됐을 때
문제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시에 이런 문구만 넣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고, 개인정보로 그 합의금 뜯어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로또 맞는 확률이 비슷한 것 같아요. 판매자가 한 50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명 내로 걸렸는데 그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또 맞는 확률, 번개 맞는 확률 이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많은 셀러들이 그렇게 많이 위탁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뭐 개인정보법 때문에 문제돼서 합의금을 낸 경우는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걸렸다 하면 진짜 운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객이 아는 것도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확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형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생겨도 그 이분 책을 보니까 정말 본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마윈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거의 한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난한 사람이어서 어떻게든 이 반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기가 가장 힘들다.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함정이라고 한다. 작은 사업에 대해 말해주면 돈을 못 번다고 하고, 큰 사업에 대해 말해주면 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 검색에 치중하고 독서보다는 희망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학 교수보다 생각이 많지만 장님보다 더 일을 적게 하고 볼 줄 모른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늙는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결국 끝이 난다. 이게 이제 구글 검색이 아니라 저는 유튜브 검색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뭐 모르는 거 있고 하면 계속 유튜브 보면서 진짜 막, 머리는 이제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예요. 근데 본인의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 그리고 항상 이제 불평, 불만. 저 사람은 저래. 이래서 안 돼.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누군가한테는 저놈 또 책 팔려고 저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야, 저 사람도 별거 없는 진짜 거렁뱅이 흙수저인데 나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저까짓 거 힘드나? 쇼핑몰이라는 게. 저 사람도 포토샵 못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또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제 수강생 중에서 나이가 60대 후반이 계세요. 할머니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뭐 여성분이시죠. 눈도 잘 안 보인다고 저한테 정 선생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배워도 될까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배워서 주문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커피를 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도 상관없고,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도 2분이 계셨어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팔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쇼핑몰을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매출 250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부정적인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이 쇼핑몰이 성공이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벌고 내 시간만 갈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확신하는데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울 게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쇼핑몰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물건을 팔아보니까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 같은 이렇게 허접하고 무능력하고 별거 없는 사람이 쇼핑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누구든 쇼핑몰 하면 자기보단 잘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요. 그만큼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하냐 마냐 어떻게 하냐는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저는 시도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핑몰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업으로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리스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시간, 나의 피로도, 나의 밤 시간, 그거 말고는 돈적으로는 잃어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